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오천 전면교육에 체력에 관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시작하지만 우리 한 인간이 자신의 주어진 역량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개발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의 지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의 힘, 체력을 길러야 되죠. 특별히 이제 체력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러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도 한번 여쭤보면은 정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체계적으로 쭉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몇 분이나 물어보면요. 별로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참 안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많거나 적거나 가진 것들이 있어요. 시간도 갖고 있고 또 적더라도 또 많더라도 돈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좋은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데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가족끼리 뭐 부부간이라든가 자녀간이라든가 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신다든가 또 우리 직장의 동료라든가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데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 그 한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쭉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의 체력에 관한 문제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력하면은요, 참 이 몸이라는 건 참 신기하고 그래요. 이 몸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우리 건강을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체력을 기르려면요, 그냥 단순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체력과 건강에 우리 영향을 주는 건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심리적. 그럴 수 있죠? 네. 스트레스 받고 매일 짜증내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웃고 밝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떤 걸 보더라도 매일 부정적인 사람 건강하기 어려워요. 이 건강을 넘어서요. 우리의 얼굴도 그런데요. 얼굴도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큰 바위 얼굴? 그런 거 있었죠. 네. 아주 자기가 어떻든,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얼굴이 됐다고 얘기하듯이요. 실제로 매일 짜증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그것이 얼굴에 참 안타깝게도 그대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건강에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암 같은 것도요. 몸에 암을 걸리게 하는 물질이 들어와서 암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연구를 하면은 어떤 이유도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지면 그 스트레스가 암을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심리적인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것도 참 중요해요. 물리적이라는 거는 이제 몸의 자세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매일 이렇게 등이 구부러져 있거나 자세가 나쁘거나 그 다음에 잘 부드럽지 못하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잘 좋은 상황으로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고3 정도 되면은 약간씩이나마 척추병 환자라는 거예요. 한 50%가 사실 척추병 환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그래요? 공부하느라고 정말 앉아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펴주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니까 실제로 공부는 좀 했는지 모르더라도 몸은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화학적인 또 요인이 있어요. 화학적인 요인이라는 건요. 내 몸에 무엇을 담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매일 담배를 너무 심하게 펴서 몸에다 담배 연기하고 니코틴을 집어넣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담배 연기하고 니코틴을 쩔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술만 먹어서 여기다 그냥 알코올을 쩔어놓게 만들면 몸은 알코올을 쩔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잖아요. 좀 더 아주 이거는 좀 뭐 안 좋은 거지만 그냥 마약 같은 거 매일 먹으면 그러니까 마약의 성분들이 안 좋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몸을 쩔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약을 먹으면요 환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환각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게 몸이 망가지는 작업이에요. 모든 이제 신경계는요 이렇게 그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는 무슨 이제 그 신경 신호가 오면은 쭉 전기로 해서 이 전선 같은 데를 가요. 근데 여기 끊어져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화학물질을 확 뿌려요. 이렇게 화학물질.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 전달돼서 아 이게 뭔가를 알고 또 여기서는 뭘로 가요? 전기로 가다가 여기서 화학물질을 또 뿌려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그 정보가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약 같은 걸 먹으면 여기 뭐가 낄까요? 마약이 이렇게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여기서 A라는 정보가 쭉 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A라는 물질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망가졌으니까 뭘 뿌릴까요? 다른 걸 뿌려. A가 왔는데 B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것도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B가 왔으니 얼마나 여기서 확 나가겠어요? 여기서 뭐 C가 나갔지. A를 보냈는데 여기 뭘 보고 있어요? C를 보고 있어요. 이게 환각 봐서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이미 망가져 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 그래서 이런 심리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려면은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물리적으로 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몸을 아주 바르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몸의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잘하게 하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운동들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화학적인 문제는요, 음식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김기태 박사님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1시간 강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먹은 거에 따라서 몸이 완전히 이제 영향을 받는데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 그걸 뭐로 되려고 먹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양분이 되지 않고요. 그게 독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경우에요?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이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100g을 먹었는데 100g이 영양분이 돼야지 내가 잘 살 텐데 50g은 영양분이 되는데 50g이 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일 독약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인은 이미 완전 소화시키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먹고 있는 거예요? 독약 먹고 있는 거예요. 독약 먹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요, 심장병 환자가 10년 동안에 뭐 2배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무서울 정도로 지금 병들이 많아져요. 소위, 선진국병이고 성인병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만성 질환들이요, 심장병에다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그냥 무수히 늘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음식은 먹지만 그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반은 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음식을 먹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건강에 대한 걸 넘어서서 우리의 일과 직업,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건강한 게요, 단순히 몸 건강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또 건강 몸 갖고 못된 짓이나 하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골골거리다가 일찍 가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하고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건강은 왜 필요한 거냐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건강한 게 목적이야. 매일 보약 먹고 뭐 어떡하고 해서 그거 갖고 못된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 인간이 동물처럼 사육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함을 생각하고 체력을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되냐면, 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될 건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건강을 넘어서서, 이제 건강을 넘어서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을 얘기하려면 여기다 꼭 하나를 더 붙여야 돼. 이건 쉼. 일과 뭐예요? 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이요, 건강하고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IMF 이후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또 조기 퇴직을 했어요. 그렇죠? 명퇴라 그래요. 그러면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요,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요. 일 안 해요. 그러면은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무럭무럭 건강해져요? 아니에요. 확 늙어버려요. 어떤 경우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일을 하냐 안 하느냐가 건강하냐 안 하냐를 결정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적절한 일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한다는 것이요, 일과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거를 비참하게도 생각하면 안 되고 가치 없는 거로 보면 안 돼요. 일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먹고 산다는 건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놀고 사는 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일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는 귀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도 귀중하지만 정말 적게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도 동시에 귀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충족시켜가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이렇게 생겨나야지 되죠. 그런데 일을 안 하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요, 가치와 자기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인생은 살고 편안해. 몸은 편해. 항상 몸은 편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밥만 세 끼 먹고 편하게 있는데 내 몸은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를 못 느끼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화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비록 없더라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없더라도 언제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많은데도 내일 없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안 가진 거를 걱정하느라고요, 내가 가진 100가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은 건강을 위해서나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누구나 해야 돼요. 일도 안 하면요,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일 안 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불로소득이라는 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 다음에 키우더라도요, 돈을 많이 벌더라도요, 불로소득하면서 사는 아이들을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 아이는요, 100억을 주더라도 제일 가난한 아이예요. 불로소득한 사람은 그 재산이 항상 내 얼굴에,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할 일이 없어. 뭐라고 살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지금 재산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나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가장 부자예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들이 중요한데요. 근데 일을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일을 너무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안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열심은 괜찮은데 너무 너무 열심히 해서 이것이 일 중독증이 돼버리잖아요. 일 중독증이 돼버리면은 이제 왜 너무라는 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일이 중요하게 하지만 일에 빠져버리면 일 외에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 외에 우리가 일이 중요하지만 일 외에 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가족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일 때문에 자식하고 원수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도 벌어야 돼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 피로 증세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만성 피로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큰일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모든 신경과 모든 몸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해. 혈압도 오르고 그렇잖아요. 맥박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큰 회사를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완전히 엉뚱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확한 판단력이라는 것은요, 아주 깊이 내재적인 침잠 가운데서 잘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지 방방방방 뛰면서 뭘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몸도 망쳐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요, 적정한 뭐가 필요해요? 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일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쉼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 쉼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하게 해주는 거냐면요. 쭉 가서 일을 어떻게 돼요? 더 잘 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쉼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나무를 베는 사람이 도끼날을 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도끼날도 안 갈고요. 그냥 계속 도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무가 잘 베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 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요. 한 2시간 일하다가 쉬셔서 날 갈고 그렇게 하고 한 30분 날 갈고 또 치고 그런 것이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쉼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그럴까요? 설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의 아주 특징은 뭐냐면요. 일과 쉼을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잘 쉬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쉼인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옆에 있는 동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즐기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 잘할 수 있잖아요. 야, 한번 쉬어보자. 그래가지고요. 한라산을 가가지고 2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가면 어떻게 돼요? 쉰 게 아니라 지쳐가지고 일을 더 못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쉼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뭐예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과 쉼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절묘한 이 배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가다요. 한라산도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거는 쉼으로 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재미있는 일로서 우리가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쉼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쉼은 내가 여태까지 하던 거하고 다른 걸 하는 게 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일 공부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쉬는 건가요? 공부를 안 하고 TV를 본다든가 게임을 한다 그런 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생 게임만 그냥 매일 게임만 하는 애들 쉬는 게 뭐가 쉬는 걸까요? 공부하는 게 쉬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공부하는 게 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인생을 참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쉴 때는요.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도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한 권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야, 저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겨웠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꿈이 뭐냐면 저 수학 문제를 언젠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쉼은요, 단순히 다른 일을 하는 거를 조금 넘어서요, 진짜 내면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요, 쉼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아까 얘기대로 쉼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그런 걸 떠나서 심리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권하냐면요, 적어도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시간 가져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요, 자기를 성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정신없이 뛰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도 잊어버리지만 결국 누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저는요, 아주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세인고등학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세인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좀 이렇게 모셔다가 세인고등학교에 일어났던 일들 제가 한번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세인고등학교가 지난 3년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정말
대학이라는 데는 가기 뭐 어려운 아이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2월 8일 날 우리가, 졸업식을 하면서 90% 이상이 다 대학 갔거든요. 그럼 뭐 10%는 대학을 못 간 게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애들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마음에 힘도 생겼고, 꿈도 생겼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저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저한테요,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 왜냐면요,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다 보면 어떠세요? 껐덕껐덕 될 수 있잖아요. 야, 뭐냐? 우리 뭐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를 바라보고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하나 했다고, 야,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걸 조심해요. 사실 요번에 일어난 일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자랑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침잠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조금 돈 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 생기면 그 다음에 그냥 모가지가 뻣뻣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고혈압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만 승진해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슴이 펴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골도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 갖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단순히 자기를 바라보는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원합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정말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물론 그거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이제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체적인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인간은 쉬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달력을 보더라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없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은 일하라는 얘기 아니죠. 일하지 말고 그날 쉬라는 것이에요. 옛날에요, 역사상에요, 이렇게 아주 해프닝이 몇 군데 있었어요. 몇몇 나라에서.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루 노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요, 열흘 정도 일하고 하루 쉬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체 국가로 보면 이익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이렇게 한 케이스도 있어요. 월화수일, 월화수일. 그러면은 많이 놀고 쉬니까 더 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보편적인 역사를 쭉 가보니까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인간의 아주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일 일한 다음에 하루는 어떻게 돼요? 쉬고, 쉰다는 것이 단순히요, 그렇게 퍼져 있는 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로 타는 거예요. 성찰하고 내면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몸만 이렇게 피둥피둥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아주 특징은 뭐냐면요, 내재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보면요, 정말 놀라운 그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은 온유해요.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온유함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요, 절제된 강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이고 부드럽게 아이고 좋습니다.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내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절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외부로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엄청난 강함이 있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봤자가 별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과 쉼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체력을 길러주고 우리를 정말 바른 일들을 해나가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요, 이런 일과 쉼을 잘 이해한 다음에는 우리의 직업관을 잘 가져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녀를 기르거나 또 우리 자체라도 이 직업관에 대한 아주 깊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직업관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까 그대로 밥을 먹고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밥만 먹고 사는 거로 끝난다 그러면 동물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고 산다는 것 자체를 가치 없이 보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제 손으로 저희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가장 큰 자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직업이라는 거로 들어오면은요, 일을 넘어서 직업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야 돼요. 그거는 가치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직업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의미와 가치가 직업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이 직업 자체에 가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범해요. 여러분들 학교에 교사가 있고요. 학원에 강사가 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직업관을 잘못 가진 사람은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선생님을 가치 있고 학원의 강사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직업관을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직업관이에요. 자, 봅시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잘 사랑하면 그 선생님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록 학교 선생님이라도요, 그냥 직장 나가서 편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인으로서 쓱 있으면서 그냥 공부 시간에서 수업이나 하고 애들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더라도 그냥 싹 외면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면요, 교사라는 직업을 갖더라도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학원에 있더라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그 정신을 보면서 그들이 어려운 것들을 고쳐주길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직업관을 잘 정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내 생계를 벌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까 과학자라고 그랬죠. 저는 원자연구소에서 핵연료를 개발하는 일을 해왔어요. 핵연료. 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요. 들어봤죠? 뭐 이거 핵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원자력 자체, 핵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핵이 무기가 만들어져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면 그거는 악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요, 잘 이용해가지고 발전했어서 석유가 없는 나라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어때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또요, 여러분들 방사성 이렇게 동위원소를 이렇게 암도 치료하고 그런 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원자력을 잘 이용해서 원자로에다가요, 동위원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암에다 이렇게 쬐잖아요. 그럼 암도 고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핵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가치 있는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력 자체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가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직업관의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질 때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직업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조금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꼭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직업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적성을 잡거나 뭐라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인생을요, 길진 않지만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선택되어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5천 전명교육에서 이 공부의 원리가 나왔는데요. 다
다 열심히 공부 잘해서 1등 되고 상위권 올라가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선택하기 원해요. 다 선택하기 원해요. 하지만 그렇게 선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중에 한 10여 프로만 상위권에 가고요. 나머지는 노력했지만 못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직업 갖기 원해서 뭐 굉장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는 이렇게 입사 처리되면요. 뭐 재벌 회사들에서 이제 뽑으면요. 거기 가려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요. 하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대다수 못 가는 게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냐는 거예요. 절대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직업을 선택하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면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저는 직업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가치를 얻게 하는 거예요. 가치를 얻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1등 하는 애들만 다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고 엘리트 집단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내재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 그렇게 있더라도 잘못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신문 보면요. 신문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들이요. 참 내가 그거 보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꼭 거기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세계는 어디 있더라도 마땅히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합해져가지고 이 사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선택이 했건 아니면 내가 주어졌건 그렇죠? 주어졌건 그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을 저도 해보니까 직장 생활이 대다수의 우리의 시간을 다 할애한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가정행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직장에서 할애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야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정말 가족끼리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된다고요. 그럼 대다수가 직장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옥 같으면은 나는 어디 사는 거예요? 지옥에 사는 거예요. 일생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디가 지옥 같고 어떤 천국 같은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냐면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가 다 동일한 원리인데요. 저는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사람이요. 돈을 1억을 벌었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으세요? 1억 벌자마자 금방 무슨 계획 세우는지 아세요? 10억 버는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래가지고 1억 벌 때까지는 약간 일하면서 살았는데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 터지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서 10억을 탁 벌었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100억 버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100억 벌기 위해서 몸을 죽여야 돼요. 몸을 망가지고 찢어지고 해서 100억 벌고 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지 아세요? 1000억 벌 계획을 세우는데 이미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몸도 다 망가지고 그거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떠났고 그래가지고 행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디에서 멈출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행복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요. 1000만 원 가져도, 나 1000만 원 가졌네. 행복한 거고, 1억 가지면은 더 행복감 느끼는 거고, 어느 날 가졌다가 다 없어지면 없어지기도 하네.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보면 이제 또 다시 생길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느끼면서 가는 거고요. 진짜 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어떤 때 보면요. 삶이 두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당장 망해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어쨌든 먹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하는 걱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걱정한 거 몇 개나 일어난가 보세요. 별로 안 일어나요. 전부 안 일어나는 일 걱정하다가 인생 그냥 종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관에서는 무슨 힘을 가져요? 자족하는 힘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 충성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업관에서 충성. 충성은요. 여러분 혹시 국가에 충성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다 대고 충성하면 국가에 충성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일까요? 맞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지혜롭네요.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많은 사람들 충성하면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충성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얼굴 보이고 이런 게 충성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충성은 자기가 맡겨진 일이 크거나 작거나 그 일을 매진하고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들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어떨 걸 분명히 알아요. 압니까? 큰 일에 굉장히 큰 충성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요,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갖다 완전히 말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을 이 사회는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업관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크건 작건 간에 충성하는 그런 그 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건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거기서 자족감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사실 이 얘기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 직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직업을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어지기 전에 선택의 과정을 우리가 먼저 취하게 되죠. 선택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이 선택하는 과정을 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아이들이 나중에 적성을 따라간다든가 뭐 이과를 택하든가 문과를 택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지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적성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내 앞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원리예요. 선택의 원리는 뭐냐면요. 특별히 직업 선택의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그 일을 했었을 때 잘하는 일보다는 어떤 일이 중요하냐면요. 그 일을 했을 때 만족을 느끼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한다고요? 만족을 느끼는 일. 그 만족을 느끼는 일이 뭔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과가 됐어요. 이과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과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적성으로는 이과죠. 그런데 그 아이가요, 기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뭘 이렇게 뜯어서 맞추면 재미가 없어. 그런데 학교에서 교지 만드는 거 있죠, 교지. 교지 같은 걸 만들면 막 재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게 사실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교지 만들고 그런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잘 맞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테스트에서 나온 것보다는 내가 일을 했을 때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하냐면요. 장래성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했어요. 야, 그림 그려가지고 뭐 먹고 사냐. 요즘은 괜찮지만 옛날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물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생물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물을 선생님을 하면서 항상 이 사람은 뭐를 그리워할까요? 그림을 그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요. 어떤 시기가 되면은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쭉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 있죠. 이제 뭐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서 또 다시 전공 바꿔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용기가 가상하긴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온 그 아까운 시절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미 젊고 힘이 썼을 때는 다 써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힘 없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해봤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때는요, 그 아이들이 가장 그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를 찾아줘야 돼요. 나는 부모로서 그걸 여러분들 원해요. 왜냐하면요, 한 번밖에 없는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걸로 아이들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장래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장래성이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좋지만 이 다음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아이들이 선택하면은요, 나중에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부모가 선택해 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원망하고 그걸 통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주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시절에 무슨 과를 가냐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렇게 돕는 건 좋은데 간섭을 해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 그러면 한 인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하게 이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고요. 이때 항상 얘기해 줘야 될 거는 하지만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만 인생이라는 건 꼭 네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주어진 게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망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체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함을 갖지만 그 건강함을 결국은 어디에다 쓰게 해서 일과 직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그 체력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일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인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는 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왜 부모가 고귀한지 아세요? 부모들도 결혼하기 전에 누구만 챙기고 산 거예요. 자기만 챙기고 살았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는 나에 관한 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고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체력은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쓰여질 때 가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체력은 남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강하고 강건한 몸과 마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아주 좋은 체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질문 한두 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육체적으로는 조금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도 뭔가 일을 가져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이 많이 해쳐지거든요. 저 같은 여기 전업주부들을 위해서 집에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질문은 지금 질문하신 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한국의 대다수의 우리 주부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이 주부의 역할은요, 심장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모든 형태가 한 가정을 이렇게 규정져지거든요. 그분들의 성격과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이돼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다 키워놔서 아이들을 키웠고 또 남편을 또 뒷바라지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그 사랑을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떠나야 돼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허전한 마음은요, 실제로 심리적인 공황이 와요. 많은 주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을 떠난 이후에요, 병들이 걸립니다.
우울증이 걸려요. 그렇게 하고 울어요. 그렇게 하고 첫째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을 또 잘 못해줘서 그런 저기가 오잖아요. 더 잘해줄 걸. 떠나거나 항상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이라든가 저기 같은 거 일을 있어서 자기 일을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혼자 남은 떠돌이가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 세계에. 자연스러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만났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했대. 전업주부 빼세요. 여태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진 지혜와 경험이 있다고요. 그걸 바탕을 통해서 일이 어떤 일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크기와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눈을 돌리잖아요. 그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선진국 사회가 왜 건강한가를 얘기를 드릴게요. 선진국 사회는 뭐가 많냐면 자원봉사 시스템이 많아요. 여러분들 병원을 가보나 어딜 가보나요. 자원봉사 이렇게 배치되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요. 그럼 자원봉사를 통해서요. 돈은 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서 기술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일은 더 약하고 자원봉사는 더 가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다 가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자원봉사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어느 정도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기술을 갖고 뭘 하면 돼요. 직업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처음부터 직업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요, 자원봉사할 때를 찾아보시고요. 그걸 일을 시작하세요. 이미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새로운 눈이 뜨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한국의 주부들은 최고예요, 최고. 왜냐하면, 애들 몇 키웠다, 남편도 다 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좀 활기차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